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움이 더 심해지나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살 거라는 말로 위안하지만 마음속 허전함은 여전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아무나 가까이 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집이라는 공간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 사람을 잘못 들이면 오히려 나의 평온한 일상이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 먹고 절대 내 집에 초대하면 안 되는 위험한 인간 유형 6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유형의 사람은 노년에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명확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뻔뻔하고 이기적인 친척들을 집에 초대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가족 혈연 관계를 악용해 호의를 당연시하거나 지나치게 요구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집안일을 돕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식사를 준비하거나 청소하는 일을 모두 여러분에게 떠맡기곤 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요구를 은근히 하거나 심지어 집의 다른 식구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여 집안의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여러분에게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며 평온한 가정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7세의 윤경자 씨는 은퇴 후 평화롭게 지내던 중 친척 중 한 명인 상민 씨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상민 씨는 잠깐 동안 머무르겠다며 방문했지만 실제로는 일주일 넘게 집에 머물며 경자 씨에게 불편함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경자 씨가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당연히 여기며 집안일을 돕지도 않고 심지어 본인의 개인적인 문제를 상담하겠다며 경자 씨의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상민 씨는 경자 씨의 배려를 오히려 이용하며 경제적인 지원까지 은근히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자 씨는 처음에는 가족 간의 관계를 생각해 참고 넘어가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자신의 일상이 완전히 망가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기적인 친척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며칠만 지낼 수 있어. 이렇게 명확한 규칙을 제시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따르지 않을 시 다른 대안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이나 지출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연 관계라는 이유로 안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 삶을 위해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지나친 요구를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이들은 시간, 에너지, 심지어는 재정적인 자원까지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호의로 도와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우리의 호의를 당연시하게 되죠. 60대 후반의 주인공 박정호 씨는 은퇴 후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며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오래된 친구인 영수 씨는 정호 씨가 은퇴 후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을 알고는 자주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부탁으로 시작했습니다. 정호 씨, 이번에 컴퓨터를 좀 봐줄 수 있을까? 다음에는 차로 좀 데려다 줄 수 있을까? 정호 씨는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며 처음에는 기꺼이 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요청의 빈도가 늘어나고 부탁의 범위가 점점 더 부담스러운 일들로 확대되었습니다. 한 번은 집수리를 도와달라는 부탁까지 하게 되었고 정호 씨는 이미 자신의 스케줄이 꽉 차 있었음에도 거절하기 어려워 결국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영수 씨의 요구는 단순히 도움을 넘어 정호 씨의 일상을 침범하는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정호 씨가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려던 계획은 자꾸만 무너졌고 심지어 영수 씨는 정호 씨가 한 번 부탁을 들어주면 이후에도 당연히 들어줄 것이라 기대하며 점점 더 당당하게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정호 씨가 다른 약속이 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수 씨는 그 약속은 다음에 해도 되잖아. 이건 급한 일이야. 라며 정호 씨의 시간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호 씨에게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자존감마저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정호 씨는 그의 여유로운 일상을 잃어버린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고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도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나도 일정이 있어서 그건 도와주기 어려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요청을 계속 받는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담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정호 씨는 이후로 도움 요청을 받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청이 나의 일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라는 질문을 통해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자신의 시간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 남의 험담 좋아하고 소문을 퍼뜨리는 유형의 사람들과 절대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처음 대화의 시작은 가벼운 농담이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곧 누군가에 대한 험담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사생활까지 퍼뜨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김영희 씨는 60대 초반의 주부로 이웃 주민인 민자 씨와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민자 씨는 언제나 동네 소식을 빠르게 전하며 사람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을 즐기는 성격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민자 씨와 대화할 때마다 다른 이웃들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점점 자신도 이러한 대화에 휘말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자 씨는 너 그 집 아들 얘기 들었어? 직장에서 큰 문제가 있었다더라. 와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부각시키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대화들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민자 씨가 대화 도중 영희 씨의 가족 이야기를 다른 이웃들에게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영희 씨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사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졌다는 사실에 몹시 화가 났고 민자 씨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민자 씨를 집으로 초대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지만 이미 퍼져버린 이야기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민자 씨는 다른 이웃들과 영희 씨의 이야기를 왜곡하여 전하기도 했는데 이는 영희 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영희 씨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거리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의 험담을 즐기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주제를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민감하거나 개인적인 이야기는 아예 나누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대화를 다른 주제로 유도하는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질문을 받을 때는 잘 모르겠네. 그런데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대화의 초점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떠도는 소문에 동조하거나 반응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일도 있구나 정도로 간단히 반응을 마무리하고 깊은 대화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이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영희 씨는 이후로 민자 씨와의 만남을 카페 같은 공공장소로 제한하고 만남 횟수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필요할 경우 민자 씨의 질문에 대해 분명히 선을 긋는 연습도 병행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화의 방향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희 씨는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민자 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고 새로운 경계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의 뒷담화를 하거나 소문을 퍼뜨린다면 관계를 끊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집은 우리의 가장 사적인 공간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집을 허락한다면 사생활의 침해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과는 공개적인 장소에서만 만남을 유지하거나 중요한 이야기는 아예 나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이야기 이어가기 전에 영상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책숲에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네 번째, 특별한 이유 없이 접근해오는 외부 사람들 역시 집에 초대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단순히 심심함이나 호기심 때문에 접근하지만 결국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이나 가벼운 지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 불속 집에 찾아와 긴 시간을 머물며 사적인 질문을 던지거나 집안 곳곳을 구경하려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초래하며 사적인 공간에 대해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70대의 박재호 씨는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며 이웃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서 알게 된 이웃 중 한 명인 준석 씨가 자주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특별한 이유 없이 방문해 긴 시간을 집에 머물렀고 차와 간식을 요구하거나 집안 구석구석을 구경하며 재호 씨의 사생활에 깊이 관여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호의를 베풀었던 재호 씨도 점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준석 씨가 재호 씨의 개인 물건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불쑥 찾아와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행동은 사생활 침해로 이어졌습니다. 재호 씨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용기를 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재호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한 이유 없이 가까이 오는 외부의 사람들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갑작스러운 방문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리 약속하지 않으면 만남이 어렵다라는 기준을 정하고 이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방문 중 불편함을 느낀다면 지금은 바빠서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다며 정중히 종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경계를 넘으려 한다면 의도적으로 집 밖에서만 만나거나 필요할 경우 관계를 아예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집은 개인의 평온과 안전을 위한 공간이므로 이를 지키는 것은 노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섯 번째, 지나치게 부정적인 사람들은 사람들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날씨가 흐리면 하루 종일 날씨 탓을 하며 기분이 좋지 않다고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를 크게 부풀려 불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가족이나 친구의 좋은 소식을 들어도 질투나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분위기를 망치곤 합니다. 65세의 박정자 씨는 은퇴 후 안정된 삶을 즐기고 있었지만 오랜 친구인 은희 씨와의 교류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은희 씨는 자주 정자 씨의 집을 방문해 끊임없이 자신의 가족 문제와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매번 방문할 때마다 자신의 아들과의 갈등, 며느리에 대한 불만, 그리고 이웃과의 사소한 다툼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감정을 끄집어내며 정자 씨가 과거에 잘못했던 일들까지 언급하여 불편함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대화들은 정자 씨가 집에서조차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은희 씨는 정자 씨가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정자 씨는 점점 대화에 지치고 자신의 공간이 침범당하는 기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은희 씨는 정자 씨의 가족에 대한 사소한 이야기까지 캐물으며 그녀의 사생활을 깊이 침해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정자 씨는 자신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집이라는 공간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며 은희 씨와의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기 위해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만남 횟수를 줄이고 필요할 경우 정중히 초대를 거절합니다. 요즘 집에서 쉴 시간이 필요해서 다음에 만나자라는 말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둘째, 집이라는 공간의 경계를 설정하고 부정적인 사람과의 대화는 공공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세요. 셋째, 대화 주제를 바꿀 준비를 하세요. 부정적인 대화가 이어질 때는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요즘 즐거웠던 일은 뭐야? 와 같은 질문으로 분위기를 바꿔보세요.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정서적 균형을 유지하세요. 이러한 방법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일상을 더 평온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집은 우리가 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지나치게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선을 긋고 집에 초대하는 것을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 6번째,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유형은 특히 노년기에 조심해야 할 최악의 사람입니다. 노년이 되면 자산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이를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따뜻하게 보이지만 그들의 목적은 여러분의 재산을 빼앗는 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투자나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며 설득하려 합니다. 70대의 최민규 씨는 퇴직 후 모아둔 자산을 관리하며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가족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차분한 일상을 누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오래된 지인 중 한 명이 민규 씨를 찾아와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지인은 "이건 정말 안전한 투자야.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어. 라며 성공 사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규 씨는 처음에는 큰 관심이 없었지만 지인의 끊임없는 설득과 열정적인 설명에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규 씨는 결국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인은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며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거야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민규 씨는 점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지인이 준 자료와 이야기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는 추가 투자를 고민하며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를 통해 민규 씨는 지인의 제안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고 그 투자 제안이 다단계 사기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큰 재정적 손실을 입을 뻔했던 민규 씨는 심리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후로도 스스로에게 왜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라는 자책을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접근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나 금전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정관리 전문가나 신뢰할 수 있는 금융상담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럴 상황이 안 된다면 둘째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도울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결정을 피하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정보를 검토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셋째, 상대방이 압박하는 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를 놓친다는 말로 압박하거나 서두르게 만드는 사람은 의심해야 하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료를 검토합니다. 특히 다단계나 지나치게 복잡한 구조를 가진 투자 제안은 경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사기 의심이 든다면 바로 관할 경찰서나 소비자 보호기관에 상담하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처럼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도 항상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솔깃한 제안에도 의심을 가지세요. 쉽게 벌 수 있는 돈은 쉽게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원칙에 따라 신중히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집에 들일 정도로 가까이 하면 위험한 사람 6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남의 험담을 좋아하고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험담과 소문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므로 꼭 거리를 두세요. 두 번째는 점점 지나친 요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베푼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류는 서서히 우리의 삶을 갉아먹게 됩니다. 집안에 아예 들이지 마세요. 세 번째, 뻔뻔하고 이기적인 친척들입니다. 혈연이라는 이유로 막무가내 행동하는 친척을 참을 필요 없습니다. 네 번째는 특별한 이유 없이 접근해오는 외부 사람들입니다. 친하지도 않은 사람을 함부로 집에 들이면 사생활이 침범당할 수 있습니다.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아무나 집에 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매사에 지나치게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나이 들수록 긍정적인 사람들과 만나서 좋은 에너지를 채우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마지막 6번째 가장 위험한 유형은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수록 노후 자금을 노리는 사기꾼들을 특히 조심하세요. 노년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행복과 평온함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죠.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떠올리며 내 집과 삶을 보호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겪은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된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여 많은 분들께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황금 인생을 응원하며 책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